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 수석 매니저님 어제 이어서 나와주셨는데요. 모셔보도록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아침에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네. 글쎄요, 좀 그동안에 어떤 이제 농산물 입장에서는 적당한 비가 내렸는데 너무 많이 내려서 그렇죠. 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가도 좀 이제 강우의 단비 같은 그런 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계속해서 최고의 방송 오프닝 벨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네.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살펴보면요. 혼조세로 좀 마감한 상황인데 다우지수 많이 홀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지금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파월 의장이라든가 뭐 유럽의 통화정책 라가르드 총장의 이런 내용들을 주목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은 전일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점들이 작용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지도 않고 다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는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점들이 이제 종목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부담스럽다. 하지만 성장성 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은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 일부가 주목하는 이제 기업들, 전체적으로 암울한 기업 속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타개하는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차별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에 조금 관심을 쏠리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간밤 미국 GDP가 좀 다소 실망스럽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요인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 확정치 이전에 1.5 수정치에서 이제 더 떨어진 1.6%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2년 전에 2020년이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물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또 이번에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으로 발표했다. 네. 물론 시장에서는 우려스럽습니다. 연말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소비가 둔화되면서 팔리지도 않았다. 네. 이런 재고 둔화들 나오고 있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높아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네. 그러면서 팔리지 않으니까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못 만든다. 네. 자, 이런 점들 때문에 확정치가 둔화됐다. 물론 최근에 어떤 그 일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서 2분기에는 그래도 상승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랜만에 그 과거의 코로나 발생 이후에 GDP가 확정치가 마이너스로 보였다. 이런 점들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 그래서 미국 연준 이사들도 줄줄 발표하고 있지만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뭐 정한되면 경기를 망쳐서라도 물가를 일단 잡는 게 무슨 우선이다. 자, 이런 점들이거든요. 한편으로 봐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물가가 정 잡히지 않으면 경기를 망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자,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러시아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로 발표됐다. 이런 점들은 그래도 좀 향후에 경기 침체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따른 소비 둔화도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악영향이 계속 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이런 소식이 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악영향을 끼칠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좀 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이 1.8% 그러니까 크게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2분기에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네. 이 부분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GDP 하락 요인이 크다 이런 점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것들은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로 인해서 어떤 GDP의 비중도 상당히 크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떨어졌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요. 네.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의 소비, 개인 소비 지출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미국의 어떤 수출 비중이 커야 어떤 GDP 상승이 큰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가 우려스러운 점들이어서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하락해서 크다 이 부분들 물론 이제 4월 달에는 소비 지출이 빠르게 늘 것이다. 그래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였지만 다시 2분기부터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감들 이러스러운 점들인데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다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이어서 네. 시장에서는 가장 GDP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스탠스 천천히 가져가면서 어떤 주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연 3.1%에서 1.8%로 하향 조정된 데에 따른 이 미국 좀 GDP 확정치가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여전히 코로나의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코로나 내용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폐쇄를 하고 있지만 네. 글쎄요, 지금 어떤 최근의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뭐 10,000명 점점점 잦아들고 있는데 네. 일부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거의 바닥을 쳤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뭐 겨울에 가서는 다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데 네. 현재까지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잦아들었다. 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 상황을 두고 여러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발표한 지표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3대 운용사만 우리가 잘 아는 블랙락 그리고 뱅가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서 발표한 이제 투자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최근에 떨어졌다. 네. 뭐 97대에서 94로 떨어졌다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도 최근에 좀 위험 자산을 좀 많이 줄였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글로벌 안전 자산을 좀 높아진 게 아닌가. 비중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럽을 좀 가장 많이 줄였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을 가장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비중을 좀 많이 줄였다. 특히 유럽 비중이 자막도 나오지만 57.6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중을 줄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94인데 유럽을 57.6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특히 러시아 문제에 비롯한 유럽의 어떤 리스크, 경제적인 펀더멘탈의 우려, 이러스러운 점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탱했던 독일마저도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하락 이런 점들이어서 네. 유럽을 가장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을 두 번째로 많이 줄였고 상대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북미 쪽은 가장 적게 줄였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물론 뭐 이런 게 다가 아니지만 스테이트 지수에서 보셨지만 유럽을 가장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많이 줄였다는 점들, 네. 미국을 상대적으로 적게 줄였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매매를 할 때 앞으로 성장성이 앞으로 미국이 그래도 높게 본 게 아닌가 보여져서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꾸릴 때 앞으로 좀 미국 쪽도 포인트를 좀 담아가는 이런 전략이 볼게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을 놓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된 우려감, 네.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더 높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뭐 아시아 증시 투자를 좀 줄인 가운데 특히나 유럽 증시의 투자를 상당 부분 많이 줄여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혼조 마감에는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한몫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좀 알려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막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언급들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2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한편으로 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 2%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힘들 것 같다. 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일부 해석들은 뭔가 좀 과연 그 바이든의 뭐 내용 때문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네. 상당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해석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글쎄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본인은 경기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바이든의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게 급한 것인지 내용들 해석하다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강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네. 뭐 지금대로 가면 2%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장담 못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갖다 해석해 보면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과연 나중에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강하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가 불가피하다. 네. 그랬을 때 나중에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과연 이에 따르는 책임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글쎄요. 뒤에 가서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과연 뭐 바이든 때문인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패널로 참석해서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가장 또 한 번 해석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경로가 더 좁아졌다. 네.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과거에 대했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강한 자신감보다는 뭔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먼저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뭐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들 여전히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러시아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점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점들 패널로 참석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네. 결과 이 내용들로 봐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주가는 하락도 불가피하다. 이런 점들로 지금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언급에는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가장 크게 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 금리 상승과 또 경기 침체에는 불가피하다라는 언급도 했다는 내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래서 우려 섞인 장세 속에 미 기술주들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 좀 있는데요. 애플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뭐 JP보건 같이 긍정적인 쪽에서도 일부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목표 주가율을 약간 내리는 모습. 하지만 애플이 상승을 보였는데 글쎄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 봉쇄.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뭐 중국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도 상하이 봉쇄에 따라서 공장 가동 축소 이 부분들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 네.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상승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 종목 차별화가 여기 나오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뭐 중국의 공장 폐쇄, 매출 차질을 빚으면서 네. 이제 그 성장 가동률 축소 우려감, 그래서 애플에 대한 성장 가동 부담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애플이 상승을 보였을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충성 고객이 많은 기업은 상후의 어떤 성장 펀더멘탈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애플의 상승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제 7월이 넘기면서 이제 그동안에 봉쇄됐던 거를 풀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봉쇄가 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공장 가동이 이제 돌아가면서 좋아질 것이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공장 가동이 우려스러운데도 애플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역시 이제 애플 같이 충성 기업이 높은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들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렵다, 경기 침체다. 하지만 그 우려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전가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장 메리트가 좋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에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애플에 대한 상승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도 충성 고객들이 높은 이런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주목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다, 우려스럽다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여러 주옥 같은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당히 창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나스닥의 약세도 애플의 좀 상승이 좀 돋보였는데요. 이 중국의 봉쇄 조치 전면 완화 등의 요인이 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충성 고객이 많은 애플이기 때문에 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글로벌 헤드라인에서도 언급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파월 연준 의장, 또 영국은행 총재 등 이제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동안의 저금리와 낮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과거의 어떤 저물가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 그다음에 유럽의 기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들인데 글쎄요, 지금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25bp를 할 거냐, 50bp를 할 거냐. 결과적으로 이제 7월 달에는 거의 금리 인상 기정화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상 11년 만에 유럽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라가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를 다시 한번 강조한 점들.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금리는 다시 못 돌아간다.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유럽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미국같이 우리도 한 번에 빨리 물가를 잡으려면 50을 올리자 그런 얘기인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한 과거에 다시 한번 미국이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이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많이 올리면 다시 한번 어떤 유럽의 위기가 다시 수면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래야마 지금 성장을 지속해왔던 독일마저 네. 최근에 러시아의 가스 어떤 중단 이런 사태로 인해서 네. 독일도 다시 이제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들인데 상당히 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가르드 총재 쪽에서 과연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50을 올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가서 50을 올렸을 때 우려스러운 점들은 이제 다시 한번 유럽의 이제 펀더멘탈이 우려스러우면서 심지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과거에 다시 한번 끄집어놨던 그리스를 비롯해서 디폴트 위기로 가는 게 아닐까? 상당히 이건 충격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제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지는 점들인데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금 1991년부터 집계했거든요.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991년부터 집계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낮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런 신뢰지수마저 하락세로 접어들면 이제 유럽은 점점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인데 자 이런 점들 속에서 과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으로 봐서는 지금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는데 물가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어떤 그 세계 3대 운용사에서도 비중을 유럽을 가장 많이 축소했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현실 속에 드러난다면 글쎄 주가가 지금 뭐 한 단계 더 추락할 수 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인데 자 이런 내용과 함께 7월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추락할 건가 이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최대 강국인 이 독일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단호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이슈 체크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좀 펼쳐질 미 증시는 또 어떤 전망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글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시간이 지속될 때마다 더 우려스러운 점들 다가고 있고 근데 지금 더 우려스러운 점들은 계속해서 가스와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면 과연 유럽 쪽에서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수에일 오일이라는 이쪽을 가져다 쓰자 빨리 이제 친환경으로 빨리 하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당장 과연 이런 상황에서
추운 겨울로 다가올 때 네. 과연 글쎄 유럽 쪽에서 지금 경기 펀더멘탈도 어려운데 이런 러시아의 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전망도 그렇지만 과연 이제 유럽의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추위의 시련을 견뎌야 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상당히 주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꼬인 것 같고 특히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독일의 어떤 신뢰 지수마저 가장 처음으로 마이너스 충격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암울한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감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빨리 잡혀야 결과적으로 소비자 어떤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최대한 늦게 가져가는 이 부분들을 우려스러워야 하는데 지금의 내용들은 물가가 더 빠르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내용들로 봐서는 뭐 물가를 모든 게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의 선택 이 부분들은 경기 침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시장은 경기 침체인데 이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거냐 천천히 갈 거냐 연착륙이냐 심지어는 뭐 경착륙 이런 점들인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자들이 전화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점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들하고요. 네.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들인데 물론 지금들의 내용으로 봐서는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가 과연 네. 7월 달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이 한 단계 더 떨어져서 박스권이 낮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꼬인 것 같아서 주가는 암울하다 경기 침체다 뭐 주가는 이 내용들로 봐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가 꼬였는데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스권이다 오히려 유럽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로 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주가가 상승시킨 배경이 나오려면 그래서 일단 그 러시아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네. 유가 문제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미국 쪽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쪽에서 먼저 그동안에는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금리를 크게 올려서 네.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를 감안했다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와 같은 상태로 봐서 주가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요인을 만들려면 이제 유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우디 쪽의 어떤 비중류 늘리는 점들 이런 점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9월 달로 갈 때 이제 시장은 9월 달에도 현재로 봐서는 50을 올릴 수밖에 없다. 주가가 또 떨어진다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어떤 그 시장에 따라서 오히려 9월 달로 가서는 지금의 어떤 유가를 좀 안정시키면서 어떤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그림을 만들면서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25라든가 아니면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올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하반기로 할수록 뭔가 주가를 좀 반등시킬 단추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 없이 주가가 힘들다.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9월 달에 미국의 금리를 50으로 할 건가 25로 할 건가 심지어는 하지 않을 건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역시 미국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시장에 대한 이런 그림을 만들면서 반등을 노리지 않을까 이 부분들로 시나리오를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의 최대폭으로 좀 떨어진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서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파른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물가 잡기도 중요하지만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유가 잡기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장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는 1%대 낙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약보권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400선이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복귀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현금 가진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더 떨어지든 지금 정도면 여러 가지 이제 퍼라든가 PBR 이런 밴드에서 부담이 없다. 일단 뭐 사놓으면은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오를 게 아닌가. 긴 차원에서는 펀더멘털이 싸기 때문에 사는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우선 당장 재료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주목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달러 밴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게 아닌가, 네. 1300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떠날 게 아닌가 이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할까 싶으면 매물이 또 나오고 있고 네.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공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전일 미국이 다시 한번 어떤 경기 침체 그리고 파월 의장이 최근에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세계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그다음에 달러 원 환율도 1,300 넘어서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지금 몇 달째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들은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유럽이 더 망가졌다. 그리고 아시아도 더 힘들다, 위기다. 특히 이제 일본마저도 지금 삼각한 경기 침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경기가 더 꺾였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점들이 더 달러를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를 지금 싸서 사고 싶다, 더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내용들이지 싸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좀 아직은 부담스럽다. 이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안타깝게 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오르지 못하는 요인들은 역시 외국인들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싸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미국보다 더 떨어지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에서 발표했지만 네. 미국에 대해서 비중은 적게 줄였는데 오히려 유럽을 더 많이 줄이고 특히 아시아 쪽도 또 더 많이 줄이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3대 운용사에서도 미국 쪽의 비중을 적게 들이지만 오히려 유럽과 아시아를 더 많이 줄인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좌표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세계 3대 자산 운용사도 만약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인다면 여전히 좀 미국 쪽을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이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역시 좀 부담스럽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좀 우리나라 주식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싸다. 이 부분들과 함께 성장성도 아직 좀 부담스럽다.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과연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 부분들 결정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50 정도를 할 걸로 보면은 주가가 미리 더 빠질 것 같고 25 정도 할 것 같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세는 좀 약해질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들을 주목하면서 주가는 여전히 지금 아직은 부담스럽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는 모여지지만 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전일 미 경기 침체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계속 영향을 좀 받았던 모습인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저가 매수를 좀 들어올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은 상황이 성장성이 좀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아무래도 이 나스닥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이런 홀로 좀 움직이는 장세나 아니면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섹터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꼬였기 때문에 주가는 어차피 힘들다라고 보여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의 11월 달에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빨리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 올리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릴 만한 그런 정책 스탠스가 나올 텐데 이때 가장 주목해야 될 점들은 상승하는 종목만 더 올라간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전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애플이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에도 지금 최근에 주가를 잘 보시면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등할 때 보면 분명히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떨어지고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기관 투자가들도 네. 수익률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지금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업 탐방을 하기가 힘들겠고 기관 투자가를 만나기가 힘들겠지만 네. 주가가 어느 정도 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주가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친환경 그쪽에서 태양광 쪽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될 점들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미국의 주가를 일부러 좀 담자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를 굳이 주목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양광 쪽을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오시아라든가 한화솔루션 이런 태양광 쪽이 가장 먼저 외국인들과 기관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점들은 이제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속된다면 최근에 애플 같이 가격을 전가시키더라도 워낙 그 물건이 좋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물건들은 살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전가시키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 그분들이 일부 음식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은 조금 전에 이런 친환경들 그래서 이런 친환경들 우리가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더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유럽 쪽을 비롯해서 이런 선진국들이 친환경을 더 빨리 도입하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 이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그런 육성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살아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런 스토리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도 강하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이 부분 음식료 업종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주가가 힘들기 때문에 표가 안 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어쩌면 주가가 여러 가지 수급이 꼬이면서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를 주목하시면서 이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하반기로 할수록 이제 가격 격차, 이제 펀더멘탈 수익 격차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부터의 어떤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오프닝벨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들인데 주가가 지금 당분간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가서 어쩌면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생각보다 적게 올리면서 주가가 약간의 좀 안도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에 대한 종목 차별화가 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보게 되면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하반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펀더멘탈이 견고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의 메이저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래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으면 포기할 게 아니고 일부를 그런 종목으로 바꾸자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때 남들보다 빨리 수익이 커버가 된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지금부터 같이 준비하시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수익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힘을 내시고 준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주가 하락 시 준비 태세를 더욱더 철저히 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국재무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